네, 사장님. 이제 음식점을 새로 창업하거나 아니면 준비 중인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만한 도움 가이드가 있을까요? 이거 함부로 말씀드려도 될라나 모르겠네. 일단 배달 식당을 적은 돈으로 창업할 수 있다,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, 물론 일반 식당보다는 좀 적은 돈으로 창업은 할 수 있지만 작은 돈으로 의욕만 갖고 뛰어들면 이건 100% 망하는 건 물론이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아, 지옥. 이것도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난 빚을 지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, 여기 이 배달 음식점도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뭐 모든 창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한 내용들을 알고 준비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러다 이제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한다면 일단 뭘 팔 건지 음식을 결정해야 되겠죠. 그리고 주방 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, 뭐 포장이나 주문 관계는 어떤 형태로 할 건지, 광고는 어떻게 할 건지, 또 배달은 어떻게 할 건지, 세무적인 거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,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그렇게 창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면, 일단 음식 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구분한다면 전문점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. 만약에 전문점으로 창업을 하실 예정이라면 철저한 전문점, 뭐 예를 들어서 아구찜, 뭐 아니면 족발집이다, 뛰어난 맛, 뭐 가격을 굳이 싸게 한다,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100명이 드시면 90명 이상이 만족할 수 있는 맛, 이런 걸 내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만약 일반적인 음식점, 뭐 흔히 얘기하는 한식, 분식, 뭐 이런 음식점을 창업을 한다고 예정을 하시면 100분 같으시면 70분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, 한식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뭐 제육볶음, 김치찌개, 이제 이런 건데, 뭐 제육볶음을 싸게 해갖고 내보내겠다, 이런 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적정한 맛에 풍족한 양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 주력 음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1년에 한두 가지 정도씩은 새로운 메뉴를 자꾸 개발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.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를 해서 맛있다고 하면 뭐 그 다음번에 뭐 된장찌개라든가 뭐 순두부찌개라든가,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한 품목에 대해서 승부를 완전히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음식도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차분히 늘려가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여기도 또 공부가 필요합니다. 1, 2년 전에 아보카도가 좀 많이 유행을 했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아보카도를 활용한 한식 메뉴 같은 거, 이런 거를 조금 개발할 수 있도록 뭐 인터넷에 어떤 정보를 활용한다든가 해갖고 그런 걸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음식 선정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, 때로는 음식을 파시면서 상식을 파괴해야 돼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배달 음식은 뭐 전문점도 있고 한식도 있고 분식도 있고 뭐 커피 전문점도 있고, 뭐 요즘은 모든 품목을 다 배달을 합니다. 한식을 판다고 해갖고 거기서 디저트로 커피를 팔면 안 될까요? 대부분의 분들은 한식을 팔면 한식만 하시려고 합니다. 근데 거기에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만 하나 있으면, 그리고 원두만 좀 질 좋은 걸 선택한다면 같이 포장해서 배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정도로 때에 따라서는 상식을 좀 뛰어넘는 그런 또 과감한 결단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또 두 번째로는 주방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. 이제 앞으로는 전문 주방장님들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. 또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운,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 주방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음식을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. 그 필요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통합다대기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정확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계량화 시키고,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 다대기, 또 그 다대기에 약간만 변형을 주면 다른 어떤 볶음 요리의 다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다대기들을 미리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누구나 주방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끓이고 볶을 수 정도만 있다면 같은 맛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주문 접수하고 포장 관계인데요. 요즘은 이제 주문 프로그램, 배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. 앱으로 들어오는 주문들을 별도로 주문받고 기록하고 이런 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. 한 사람이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요즘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
자, 네 번째로는 배달 음식점이니까 배달이 필요하겠죠.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비용은 비슷합니다. 뭐 직원을 씀으로 해서 장점도 있고 배달 대행을 씀으로 해서의 장점도 있는데, 제가 배달 대행을 권유하는 이유는 내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본인한테는 좀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창업할 때만 해도 배달 대행이 거의 없었습니다. 직원분들이 한 10분까지도 있었고 정말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. 한 2년 전부터는 지금 배달 대행이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쪽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비용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적을 때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매출이 많을 때는 비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다섯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인 세무 지식이 필요합니다. 물론 이제 매출이 많아지니까 회계사무실을 당연히 이용해서 한 달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기장료를 지불하고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, 회계사무실도 내가 주는 자료, 내가 주는 정보들을 그분들이 어떤 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식을 알아야만이 도움이 되겠죠. 만약 그걸 모르고 막무가내로 그냥 대충 정리를 하다 보면,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애국자는 되고 저는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. 뭐 쉽게 얘기하면 부가세는 어떤 자료를 모아야 되는지, 또 종합소득세는 어떤 자료를 모아야 되는지, 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공부하고 좀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정말 창업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. 내 돈을 투자해서, 내 시간을 투자하고, 내 인생을 투자해서 미래를 꿈꾸고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이 정도의 노력 없이, 이 정도의 준비 없이 창업을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준비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준비를 해서 그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.